얼마 전 한 매체에서 재벌 회장님에 대한 은밀한 보도 하나가 등장합니다. CJ그룹의 총수 이재현 회장이 유흥업소 종사자, 인플루언서, 아프리카 BJ 등 여성을 대거 초청해 비공식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입니다. CJ그룹은 그동안 슈퍼스타 K, 프로듀서 101, 아이돌 학교, 걸스 플래닛, 보이즈 플래닛 등 34개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 기업입니다. 이 오디션을 통해서 IOI, 워너원, 케플러, 아이즈원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이 탄생했고 전소미, 주결윤, 서인국, 존박 등 크고 작은 스타들도 무수히 배출해왔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오디션을 CJ 회장님도 진행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오디션은 방송이 아니라 은밀한 개인 파티를 위한 거였습니다. 오디션 참가 조건은 SNS 메시지를 통해 날아왔고 그 대상은 유흥업소 접대부, 아프리카 BJ, 인플루언서, 무명 연예인 등이라 합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받았다고 바로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었는데요. 그 중에는 외모를 평가하는 페이스 미팅과 코로나 검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 파티에 참석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디션을 통과한 여성들에게도 힐 높은 거 9cm 이상 신어달라, 다리가 이쁘면 검은색 스타킹을 신어달라, 머리는 묶지 말고 풀어달라는 등의 요구 조건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최대한 맞추어 파티에 참석하면 아프리카 엑셀 방송에서나 볼 법한 선정적인 춤들을 추며 이재현 회장님과 함께 디제잉 쇼를 즐겼다고 합니다. 파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여성 참석자에게는 현금 150만 원이 담긴 흰색 봉투가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파티에 참석한 여성들 중 눈에 띄는 사람은 고정 멤버가 될 수 있고 고정 멤버는 3일간 국내 여행 동반 시 무려 현금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실제 참석한 여성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내일 꼭 고정돼야지, 중전에서 황후까지 올라갈 거야, 오늘은 내가 파티 점령이라며 오디션에 꼭 붙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의 이용자는 76%가 여성입니다. 여성의 삶을 지원하고 응원한다는 그룹의 회장님이 젊은 여성들을 돈으로 상품화해서 개인적 취미를 즐긴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런 내용이 기사화되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장님의 사생활 보도에 CJ 주가가 장중 한때 6%가량 빠지기도 했고 그룹 홍보실에서 보도 직후에 해당 기사를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CJ를 향해 사실 여부의 확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 창립주의 손자이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친조카입니다. 이건희 회장 또한 예전에 성 스캔들이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논현동의 고급 빌라와 삼성동의 자택에서 젊은 여성 여러 명을 불러 성매매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20대에서 30대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며 동영상 속 대화를 들어보면 여성들은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에게는 한 번에 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고위 관료나 재벌 회장들의 스캔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 연예계에서 독보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니즈 사무소는 스맙, 아라시, 킹앤프린스, 최근에 한국 음악 방송에까지 출연한 스노우맨 등 걸출한 일본 남자 아이돌을 제작해온 곳입니다. 하지만 자니즈의 창업자 자니 기타카와는 미성년자 성추문으로 국제적인 질타를 받았는데요. 자니 기타카와는 일본 대중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남자 아이돌의 대부라 불렸을 정도로 일본의 연예계, 광고, 방송 전반에 걸쳐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성년자 연습생들을 자신의 집이나 합숙소로 불러 성적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권력형 착취 구조였지만 일본 언론사들은 막강한 자니즈의 영향력 앞에 침묵하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BBC 다큐멘터리 J-팝의 비밀 스캔들에서 수십 명 이상의 미성년 연습생들이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피해가 누적되었고 강제로 키스를 당하거나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증언했으며 권력 위계 관계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방송되자 일본의 썩은 언론사에도 더 이상 쉬쉬하지 못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보도 이후에 일본에서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오카모토 카즈야나 니시키타니 신 등의 피해자들은 자니 기타가와가 잠든 방에 불러들여 성행위를 강조했다고 증언했으며 자니즈 사무소의 영향력과 연예계에서 배척될 두려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뒤늦게나마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자 자니즈 사무소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이나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결국 2023년 10월 자니즈 사무소는 해체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NHK 등 방송사와 토요타, 아사히 그룹 등의 광고주는 자니즈 출신 아이돌 기용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에는 자니즈 출신의 국민 아이돌 스마베 리더이자 국민 MC 중 한 사람으로서 일본 연예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카이 마사히로가 아나운서 캐스팅을 빌미로 한 성상납,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한 언론사에 의해 폭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런 권력형 성비리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정치인 저우 융캉은 중앙정법이 서기를 지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거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2014년 부패 혐의로 낙마하면서 동시에 수십 명의 여배우, 여성 언론인, 기업가들의 여성들과 스캔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여성들과의 간통과 성매수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수십 명과 성비위를 저지르는 동안 자신의 행보에 방해되는 조강지처를 청부 살해했다는 의혹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중국의 사법국장 출신인 원창이라는 사람 또한 성상납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물입니다. 그가 일했던 충칭시의 여자 연예인들은 원창에게 몸을 바치지 않고서는 그 일대에서 연예인 활동을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재판에서 원창 자신이 그 사실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대권 후보였던 보시라이는 자기 입으로 여자 연예인 2,000명이랑 성비위를 저질렀으며 결혼을 했든 애가 있든 유부녀든 내가 부르면 와야 된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다닌 적도 있다고 합니다. 원창이 사형당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 중 재물을 탐하지 않고 여색을 밝히지 않으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누가 그런 사람을 믿고 중용하겠는가. 나는 사법국장이지만 충칭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녔다. 나보다 더 윗사람들은 얼마나 큰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었겠는가. 그들은 부패하지 않고 여색을 탐하지 않는 자를 절대 진급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성추문은 대체로 권력과 부패와 여성의 착취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호주의 담배 재벌 트래버스 베이넌도 여성 모델들을 개 목줄로 묶어 다니는 사진으로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큰 비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주고 고용한 여성 모델들을 캔디샵 여신들이라고 칭하며 단순한 장식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성상품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헐리우드의 거물이었던 하비 와인스타인도 수십 명의 여배우와 여성 스태프를 상대로 배역을 미끼로 한 성추행,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명단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무려 그 피해자의 숫자가 82명이나 되었으며 3차 명단에서는 피해자가 1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도 와인스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이때의 충격으로 그 이후 와인스타인이 만드는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와인스타인이 가진 권력 때문에 겁이 나서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공개할 수조차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여성을 성상품화하여 저지르고 있는 일들은 국가를 막론하고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정치인들이 여성과의 성추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여성 성상품화는 단순한 개인적 취향의 차이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재벌과 정치인들에게 기득권, 엘리트층에서 일어나는 성 문제에 대해 더욱 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슈앤뉴스